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주 비결 총론 개축 일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개축 일주입니다. 개축 일주. 자, 이 개축이 좀 어떻습니까? 온도적으로. 춥지? 네. 다 추워 보이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조금 차가운 글자예요. 차갑다. 실제 개축 일주들은 좀 차가워요. 좀 차갑고 좀 냉정한 면이 있고, 그래서 쉽게 그 인간관계 부분을 넓게는 잘 안 열죠. 그런데 손해보는 어떤 그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재물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좋은 간지다. 축적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이 글자를 상당히 잘 쓰는 편이죠. 이것들. 물론 이제 조금 차가워서 냉정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에너지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사는 글자 중에 하나죠. 이 개축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쁜 건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나쁜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겨울이 있어야 이제 봄이 열리고, 이제 이 뭐 축이 없으면은 어제 봄을 제대로 못 연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나쁜 건 없습니다. 60갑자 중에 좋은 글자가 몇 개 안 돼요. 한 5개인가 6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고 우한이 있는 글자들이에요. 결코 우리가 사주팔자를 내 사주팔자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60갑자를 배우고 사주를 배우시게 되면 일단 구조적으로 글자의 분을 아셔야 돼요. 글자 분, 나의 분, 글자의 분. 내 식상, 여자들의 식상의 모양, 그지? 재성의 모양, 관성의 모양, 인성의 모양, 비겁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지? 식상은 우리가 이제 그 가족 육친으로 자식의 인자가 모양이 어떠하니, 그지? 공망이니, 원진마니, 뭐, 여러 가지 형 맞았니? 근데 지장간에 숨어 있니? 아니면 더 천간에 떴니? 그지? 옆에 깨져 있니?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식재, 관성, 인성, 비겁이 그 모양이 있더라는 거지. 그 모양은 절대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태어나기를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남자분이든 여성분이든 이런 나의 가족적인 그 육친의 어떤 그 모양을 분을 알고 기대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지.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래 됐으니 니 때문에, 니 자식이 때문에 내가 이렇다 아이가. 아니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때 원망을 하지 마라. 그거는 그 타고난 그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한 가지 목적이 이렇게 나의 사주팔자의 가족적인 육친의 어떤 그릇 분을 알고 깨닫고 너무 욕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거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사라지고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진짜 한 3년만, 저번에 3년만 공부해 보시라고. 얼굴이 전에 막 찌그러졌던 얼굴이 싹 편하면서, 와, 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좋아졌노?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한 3년만 딱 하시면 돼요.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사회성도 많이 이제 좋게 열어가지고, 아무래도 찡그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나의 그릇과 분을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 모양대로 가면 된다. 원망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 개축이라는 것이 일주가 이제 공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망이 기본적으로 이 팔자에는 개축 일주, 뭐 연애도 올 수 있겠죠. 뭐 연애도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포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꼭 일주만 아니더라도 이 일주들이 개축 대운에 와서의 어떤 반응, 대운과 세운, 그지? 월운, 이것을 다 훑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통면이 다 제각기 통하겠죠.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주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일주 자체는 뭐예요? 항상 이거는 나의 이제 그 수축, 일간으로 보고, 축에는 뭐예요? 이제 배우자가 들어왔을 때 이 축자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는 특히 학창 시절이나 이런 청소년기, 그리고 뭐 대학 시절 이런 때에는 이 배우자궁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 축이 배우자가 들어왔을 적에, 배우자나 가족 관계 형성이 일어났을 적에 이 축이 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 아들 사주 안 봐줘. 예를 들자면 아직 구성원이 다 안 짜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애들은 다 부모의 그늘 아래서 커가기 때문에 부모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개축 일간을 보고 이 배우자 궁과 나의 가정의 이 환경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릇 모양이다. 아시겠지? 배우자를 담고 있는 요런 종쟁이요. 담고 있는 배우자 그 안에서 요렇게 종쟁이 그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지? 요런 모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가정의 어떤 그 육친적인 성향, 흥친의 모양이죠. 육친 모양. 이걸 따질 때 육친의 모양. 이런 것을 이제 일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배우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요 육친이 또 뭐다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축이라는 일주들이 이 공망을 참 우선시해야 돼. 제일 우선 봐야 될 것이 위에 나와 있죠. 공망의 부분이다. 공망, 인묘. 인묘는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개축 쭉 이제 일주를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개축이 손가락을 짚잖아요. 공망 뽑는 거 다 알지? 공망 뽑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공망이 이제 예를 들자면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축 여기 인이가 묘진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이게 신이죠. 신유 와, 손가락이 와 있노? 하나 모자라노? 술이 요가 신이네. 요가 신이네. 그지? 맞죠? 사오미 신 맞네. 술 해 이거죠.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이란 말. 이래.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망을 찾을 때는 이렇게 개축이면 어디 나와요? 개축을 딱 올리죠, 얘는. 축에다. 그죠? 자리는 정해져 있죠. 개 끝났잖아. 항상 천간에 개가 딱 다음 글자, 개가 마지막 글자잖아요. 개수는 항상 마지막 글자라. 식간에서. 가벌병전 무기경신임 개에서. 개 다음에 지지 두 글자 이거 있죠. 이 글자가 공망이라. 항상. 쉽다니까. 물론 암기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암기 잘 안 해. 손으로 일일이 돌려야지. 손님 오면 내가 돌린다고 이래. 이거 하면서 무슨 요래 돌린다. 처음에 좀 어색했거든. 그냥 또 돌리니까 사람들도 그거 좋아해. 저거 집 가니까 손가락을 돌리더래. 옛날에 그런 말만 했잖아요. 돌리면 점집에 그렇지. 점 냄새가 난다니까. 옛날에는 이런 씩 돌리니까 그 냄새를 좀 풍기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각 일주는 그렇게 찾습니다. 일주를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일주라면은 신의 임을 올려서 임계 끝나잖아요. 끝나고 다음 두 글자 수레가 공망이다. 이렇게. 기축은 이렇게 기를 딱 올려. 기축에 무기 경신 임계 끝나잖아요. 오미가 공망이다. 이렇게. 정묘 일주는
묘가 어디 있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묘 일주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끝나잖아 여기서. 그럼 술해가 공망이죠. 맞죠? 예. 술해. 기사 일주는 기 경신 임계 끝나니까 술해 공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을 돌려서 이제 공망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천간이 끝나는 천간이 비었잖아요. 빈 글자가 지지에서 짝을 그 지지 두 글자가 짝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오는 공망적 요소라. 그 두 글자가. 그러니까 그 공망이라는 뜻이 설명을 들었지만 일단 그 육친의 가족에 대한 그 육친의 덕 유무가 펑크가 났다. 빵꾸가. 이 덕 유무가 좀 둥그라잖아요. 옛날에 이랬어. 한 아들이 이제 저기 저 해운대 어디더라? 해운대 고등학교 보면은 무슨 역학원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사주를 보러 갔더만 이제 사주 보시는 분이 아들 보고 너는 아버지 덕이 없다 이렇게 본 게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했던 말은 막 아버지가 성이 나가지고 막 아들 데리고 막 철학을 쫓아가는 거야. 당신이 말이야 뭐 아버지 덕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말조심도 많이 해야 돼. 이 덕이 여러 가지 작용이 많이 돼. 덕은 만약에 이 공망이 돼가지고 이건 지금 식상이 공망이잖아요. 식상이 공망인데 이건 자식이 공망이라. 개수 입장에서는 수가 뭐야? 상관이죠. 개수 입장에서 묘가 식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가족적인 육친, 특히 이제 여성 개수 일주들이 인을 보게 되면 상관, 식신인데 자식이 구멍이 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식이 구멍이 났다는 것은 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비었다, 망했다, 비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작용이 돼. 그래서 무조건 덕이 없다 얘기하는 게 그걸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망, 식상의 공망이 낳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혼전에 아이를 뵀는데, 그지? 애를 뗐다 얘기라. 애를 뗐다. 이것도 봐야 돼. 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애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애가 잘 안 생긴다. 결혼 후에도, 그지? 결혼 후에도 아이가 잘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세 번째 경우에는 자식을 낳았는데 뭐냐면 자꾸 딸이다. 딸이 엄마. 와, 막 사주 저번에 딸이 7명이더라고. 와, 너 놀랬다. 36살인데 딸이 7명이라. 우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돼. 와, 대단한. 딸, 3, 7, 7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에요, 요소라고. 공망이라서 그래요. 예, 공망. 그러니까 아들이 안 나오네, 이제 딸만 나오는 거야. 근데 아들이 나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또 계집애 같아.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안 하더라네, 이게. 그래서 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공망이 자식의 인연이 짧다. 자식이 낳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뭐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자식이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식을 보내야 되는, 그지? 해외라든지 뭐 어디 멀리, 부산에 어머니 계신데 뭐 서울로 막 보내가지고 막 빨리 막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대학까지, 성인까지, 직장까지 이렇게 되는 것도 공망에 걸리는 거야, 자식이. 이 자식 인연이 있어도 짧다. 예. 이런 것들. 자식이 공망에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굳이 사주에 저게 발현됐을 때 아니, 없어도 그냥 있어도 그렇고 막 이 대운에 와도 그렇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글자가 공망인 관계로 그냥 이런 부분에 다 이제 돼 있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공망이라서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자식의 덕을 내가 쉽게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자식은 잘 돼 있는데, 자식에 대한 어떤 원조 이런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받기가 뭡니까 제한적이다. 이게 자식은 뭐 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지에 뭐 자식이 뭐 관으로 명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 나한테 뭐 별 뭐 직접적인 소득은 없더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망을 해 줄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자식이 있는데 병이죠. 병과 질병으로, 그다음에 사고로 뭔가 뭐 자식의 팔다리 뭐 이런 것들이 정상인이 안 갖고 사고 질병, 그다음 장애지. 이런 부분에서 자식의 역할이 삭감돼 버리는 어떤 형태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뭐, 교통사고 나서 막 이럴 수도 있고, 유괴돼가지고 막 자식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을 많은데 이것을 그냥 막 자식 인연이 좀 없겠네, 이렇게 조금 단정 지을 필요는 있지. 그 외에 조금 좋은 케이스는 현대시대에는 좋은 건 뭡니까? 공망이 있더라도 자식이 뭔가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빨리 좋은 곳으로 가면은 그게 뭐 별로 공망이 대한 해로움은 없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건 있더라고. 자식이 뭐 잘 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게 공망은 거의 굳이 별로 보지는 않는다. 현대시대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안 좋은 일, 그지? 자꾸 남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딸이 나온다든지, 자꾸 애가 떨어진다든지, 그지? 그리고 뭐 자식이 돼가 질병이나 병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막 자식을 애를 먹여가지고 막 사고치가 이런 것 때문에 공망적 요소를 입는 거 빼고는 공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해로움을 좀 덜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식상 공망을 우리가 따져 풀리고 있다. 그지? 이게 가족 육칠입니다. 의문점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글자로는 지지 글자로 이모가 지금 공망인데 그 상관이는 신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청강 글자도 만약에 가불이 위 있을 때 그거를 그러면 글자로 생각 안 하고 상관 식신이니까 그것도 공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공망이 아니고 있더라. 만약에 가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 돼 있으면은 일단은 공망, 이걸 제끼 놓고 그냥 이 글자가 그냥 공망이기 때문에 원래 공망이다. 이 글자가 식상이라도 원래 네 글자 개축 일주들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래 돼 있어도 자식이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갑이 있으니까 있어도 그거를 상관식신으로 봤을 때 보지 말라니까요. 육신의 덕 유물 볼 때는 이 글자를 보지 말라니까요. 그냥 자체에 너는 개축 일주니까 인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명은 있지. 사회에서 이름은 낮지만은 실질적으로 원래 공망이기 때문에 자식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으라고. 뭐 이게 나와가지고 뭐 식신이 나오고 뭐 이래 또 뭐 인이 있는데 뭐 이래 되고 뭐 인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인이 공망이잖아요. 그죠? 이 같은 공망이 아니잖아. 원래 식상이 떠 있으니까 이걸 상관하지 말고 단 사회에서 조금 뭔가 이름이 있고 좀 많이 활동하는 자식인데 그러기까지만 보고 그 자식은 이렇게 인묘 공망이구나 라는 게 기본적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꼴에 오죠. 요런 가족적인 육친에 대한 공망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공망을 봐야 돼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도구죠. 그러니까 식상은 뭐냐면, 식상은 항상 뭐를 생각했습니까? 재성을 생하죠. 재성은 뭘 생하고, 관성을 생하고, 관성은 다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다시 뭘 생하고, 비겁을 생하고, 비겁은 다시 식신을 사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 목화 토금수의 원리지. 목이 화를 뭡니까? 토를 금을, 금이 수를 목을. 이 상생의 원리처럼 육친의 원리도 항상 비식 재관인으로 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식상의 활동들이 결국 죄를 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모두는 뭐냐면 이 식상은 나의 그 죄를 열어가는 유형, 무형의 수단이라. 말로 죄를 결과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으로 그제 고생해서 벤치로 그제 드라이브로 막 기술을 쓰면서 뭐 자르고 만들고 해서 그 죄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몸으로 써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막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지 막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과 육체를 같이 쓰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 거지. 그것을 죄로 보상을 받는 거야. 아, 너 고생했으니까 월급 얼마 줄게. 그게 다 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망이 나왔다 말이야. 공망이. 이 수단 도구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내가 쇠가 빠지게 뭔가 고생을 해서 말을 했는데 죄로 연결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소통이 허망해져 버린 거야. 빵꾸가 나버린 거야. 실컷 해놨더만. 그래서 그걸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공망이 났으니 이런 것을 차용하라 말 차용하라. 내가 돈을 벌 기구가 국산께 빵꾸 났으니 드라이버 공구가 빵꾸 났으니 무엇을 쓰라는 얘기입니까? 외제를 갖다 쓰라 이 말 아닙니까? 국산 거 말고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니까. 그만큼 식상이 자식이 내 아가 없으니 입양해라 이 말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허다거든. 뭐 식상이 빵꾸 나가지고 아도 못 가지네 이래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입양을 한번 해봅시다. 이래 내가 외국 알을 내가 키우는 거야. 그게 식상에서 대처 방법인 거야. 육친 대체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이런 것들이. 또 자식이 우리나라 여성인데 자식이 있는데 야 임마 이거는 자꾸 공망짓을 하네. 결과가 없는 짓을 하나 이놈이다. 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육친을 또 해서 이렇게 공망 요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공망난 팔자들은 어떤 특히 이제 제조업이죠. 만들고 키우고 제조하고 이런 것에 어떤 수익을 내는 큰 규모의 사업은 하면 안 되거든요.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망의 요소를 이제 따져서 너는 개축 여성인데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망은 항상 중요합니다. 억수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대운에 와도 공망이고, 와서 공망이 아니고 원래 없기 때문에 공망이야. 사람들은 대운에 왔기 때문에 공망이 20년이다 얘기 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벌써 공망이다 이 말이야. 공망. 그거는 항상 유념해라. 그 12운성적으로는 이제 관대지죠. 관대지. 이 12운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음간이 축을 보면 관대. 이 굉장히 기운이 세죠. 겨울에 끝자락에 추위에 얼어있는 뭡니까 이게 물이라.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개축의 상을 이제 관대라고 하는 거지. 기운이 세다. 뒤에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프린트물로 해드릴 테니까 그래 보고. 천간신살로는 이게 월살이 월살. 개수가 축에 관대이며 월살이라.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유축 궤도인데 사유축, 경축, 묘, 화계살 위에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봐야 돼. 개수가 해묘미에 장생을 하거든요. 해묘미. 해묘에서는 개수가 장생하고 해에서는 간목이 장생한다고. 결국 개수와 간목은 해묘미라는 봄의 궤적에서 놀고 있는 두 글자라. 이 두 글자가 친해요. 개수하고 간목이. 고전에 보면 개수가 목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얘기거든. 봄철에. 그래서 개수와 간목이 친한데 이 개수가 묘에서 장생을 하거든. 그래서 이 해묘미 사막 궤도를 열로 딱 보면은 뭐예요? 월살이라. 관대 월살, 고초살 위에 앉은 개수다니까 이게.
개수가 결국 고초살과 월살, 관대 월살이죠. 월살이 앉은 개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살이 이 사막 사유축 궤도에서 서로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축의 집안에서 앉아 있는데 뭔가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부부가 유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짝이 안 맞다. 늘 불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월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지만 그리고 삼합신살은 항상 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유축금의 화계, 개수가 화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화계살에. 화계살지. 종교 철학에 관련이 많지. 또, 개축. 그렇죠. 그리고 백호대살. 이것은 개축, 백호대살, 양인살, 탕화. 백호대살하면 뭐 있어요? 몇 가지 있죠. 글자들이. 그 백호대살을 항상 그 숙지를 해야 돼요. 7개인가? 몇 개 있노? 6개, 7개가. 그걸 이제 암기를 하셔가지고, 백호대살은 피를 보기 때문에 항상 그 직업적으로 어떤 업상 대체를 한다든지 하면 액땜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아니면 바로 가족 육친에게 피해가 옵니다. 자기 신체에 피 흘릴 일, 수술할 일, 그리고 아니면 가족에게도 피 흘리고 수술할 일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업상을 어떻게 내가 어떤 좋은 일에, 봉사성의 일에 쓰고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또 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죠. 자, 요런 건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물상론에서 이제 개축의 물상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이제 상승과 하강의 그 기운적 에너지를, 율동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수증기, 습기, 냉기, 김. 김은 김이 아니고, 먹는 김이 아니고, 솔솔 올라오는 입김 이런 거네. 이슬, 그지? 이슬 깨끗하다, 그지? 얼마나 깨끗하면, 개수도 그렇게 깨끗해. 들어오지도 못한다니까. 그지? 개수는. 그래서 개수, 그 하늘을 걸어 다니는 천수의 병입니다. 하늘에 그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아까 있죠? 간목이 이렇게 해묘미 개적에, 그지? 이렇게 두 개는 친하다고. 봄에, 봄비라, 봄비. 그래, 천수에 비교했고, 축토는 뭐예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축토는 그, 맨 마지막에, 그, 끝에 글자잖아요. 12지지 중에서 맨 마지막 글자. 그리고 그 축상이 뭡니까? 아주 그, 춥고 오래되고, 막, 이렇게, 이런 좀 못난 것을 얘기해. 없어 보인다. 저 사람 좀 시골틱하다. 옷 입는 것이 좀 시골틱하네. 유행을 좀 못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축의 물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토가 보면 유행이 없는 물상들이 이제 축하고 술이거든요. 미하고 지는 유행이 있어. 옷도 잘 입어. 근데 축하고 술은 이상하게 고전풍도 많이 나고, 막, 남자가 막, 약간 고리타분하네. 이상하게 보수적이네. 막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그런 것을 글자 특성을 잘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축토는 이게, 그러니까 땅이니까, 맞지? 진술충미는 땅이라 땅, 피부, 땅. 땅이니까 그 땅 터전이 어떻게 해요? 오래된 전답, 매립지, 축은 항상 자축합을 통해서 열어가거든. 육합 알죠? 육합도 해야 됩니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해가지고 또 육합이 있어요. 그 육합의 작용을 알아야지. 합은 뭐예요? 합은 어떤 작용이? 인연. 서로 짝이다, 인연된다, 이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떤 항상, 궁합 볼 때. 육합, 그 다음에 삼합, 이런 것은 자꾸 끄잡아 당기려 한다니까, 사람을. 그 축은 뭡니까? 자꾸 끊어버리려고. 합은 자꾸 인연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인연을 만드니까 머리 아프지. 맞잖아요. 축하면 홀로 되니까 아주 좋아. 간섭 안 받고. 근데 우리 사회는 인연을 만들어야지, 삼합을. 축토는 오래된 그 전답, 매립지 자축합을 여는데, 이것이 물을 갖다가 여는, 이 축은 그 지하를, 축은 저번에 설명드린 축은 물이 들어왔다, 민물, 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인묘, 이제 올라갈수록, 그지? 높아지죠? 사오미, 떨어지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육지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이것을 반지하 상태. 시작점이 인을 열어가는 층으로 나누자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래요. 층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1층이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축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매립지. 저 알지에 저 사상이나 저 명지 가면은 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메꿔가지고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편의 시설을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매립지를, 저지대를 얘기해. 그리고 이제 부두, 물이 드나드는 곳. 그지? 육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지? 그리고 어촌. 낡고 오래된 축이니까 건축물이라니, 건축물. 축은 건축물. 진술축미는 다 건축물 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축미가 두드리 뿌고 형성되고 그러면 뭐예요? 인테리어. 아, 이상하게 오래 숙련됐는데 집에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진일주 막, 아이고, 막 진술축 때리니까 막 배우자가 뭐 오래 막, 그지? 배우자니까 오래 뭐 일한다고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진술축이 안 떠나면 이 집에, 그지? 뭡니까? 집수리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식신이니까 자식이 오래 막 축 맞아가지고 막 볼일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가족 육친과 어떤 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물 외진 곳 가까운 곳은 뭐예요? 가깝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공간은 밝은 공간 4-5미 밝은 공간 4-5미 그 사람들 많은 공간이고 신유술 해자축으로 밤이 깊어가 추위가 갈수록 어둠이 올수록 먼 공간이라 잘 안 보이는 공간 해외 변두리 그지?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연상하라고 글자 하나의 속성을.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물. 왜 종교? 화계살이니까. 화계살이가 종교시설. 축이 있는데 이상하게 급해 얼마 안 가서 뭐 절이 있다. 절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물가. 자축 하보라의 물가. 주차장 창고 휴게소 다리. 주차장은 왜 그래요? 주차장은 이게 뭐냐면은 들어왔다 반복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들어왔다 옛날 거 닫았다가 또 새로 열어갔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차가 한번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그지 또 나갔다가 또 다른 차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물가에 있는 저 뭐 예를 들어 영도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잖아 물가에. 그럼 축의 물가는 영도에 있는 주차장이라 그 영도 태종대 공원에 이런 식으로 유축해가지고 물상을 대처를 한다고. 아 쉽잖아요. 그걸 연산. 그냥 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띵한 거지. 그래 주차장 되고 창고는 왜? 창고는 저 영도에 보면 냉동 창고 무슨 냉동 창고들 많잖아. 수산물 얼어가지고 그거 다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 자체는 얼어 있다 보니까 얼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창고, 냉동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 아이스크림 창고 이런 거. 냉장고도 돼, 냉장고. 큰 냉장고, 뭐 작은 냉장고, 지금 냉장고 있잖아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게소. 휴게소는 마찬가지로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가다가 이제 쉬어가는 곳이죠, 잠시. 그래가지고 이따가 뭐 잠 자다가 기운을 보충해서 나가고. 다리는 왜 그래요? 항상 계절과 계절을 이어준다. 진술충미는. 그제? 그 계절을 이어주니까 이 말은 뭐 하는 놈이라? 소개업 하는 놈, 소개업. 소개를 잘 시켜준다니까요. 그 진술충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맛집 하면, 야, 어디에 있다, 얘가, 그 해운대에 가니까, 미포에 가니까 할매 횟집이 있던데, 와, 그 가니까 막, 그 해물 안주가 막 멍게하고 또 뭐 있더라, 막 우럭 튀긴 거 하고, 와, 진짜 많더라. 이게 한번 가봐라. 이게 진실충미라, 소개. 중매 역할. 또 뭡니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거.
이제 만약에 내가 영어 뭐 쪽에 좀 있다 이러면 영어 유학생 프로그램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학교를 내가 연결해주고 왔다 갔다 해줘 중간 소통자 컨설팅 한다. 그래서 중간 교육에 역할하는 게 진수충미 소축자다. 근데 소축자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죠. 조금 뭐 좀 소극적이면서 조금 음지 세계에서 좀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소축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다리에 비교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그 북풍설안이죠. 설안의 수북히 덮고 있는 동토의 물상으로 병화를 가리어 한기를 부추기니 병계는 떨어져 투가남을 기뻐한다고 했다. 이게 왜 이 말이냐면은 항상 병화는 이 봄이나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봄,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좀 춥다, 병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금이 이렇게 개수가 개수가 묘를 이렇게 딱 해버리면 물론 봄물이긴 한데 또 뭐 개수가 이렇게 떴다 이러면 봄에 2월달에 싹이 이렇게 쭉 피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비가 먼저 내린 결과잖아요. 금묘하실 기승전결. 그러니까 비가 먼저 내려서 나중에 햇빛이 떴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햇빛을 받기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늦게 피잖아. 늦게. 그지?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병화를 비로소 가려버리기 때문에 늦게 해가 뜬다. 그래서 특히 그 초봄이나 겨울의 개수는 이 병화를 자꾸 가려보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가려보기 안 좋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화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만큼.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더울 때는 좋지. 더울 때는 여름 때는 뭡니까? 조금 개수를 가려주니까 태양이 조금 뭡니까? 비가 내리니까 조금 시원해지잖아. 그때는 좀 괜찮지. 근데 개수가 힘들어. 여름 때는. 개수가. 아무래도 그 더운 여름에 개수는 비 내리기 때문에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힘들지 병화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수가 어떤 여름이냐, 겨울이냐, 가을이냐 따라 이제 작용이 힘드냐, 좋으냐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얼었던 땅에 따뜻한 봄 햇살이 들이오면 그동안 적막하고 무심했던 동토는 본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으려 한다. 봄과 여름철에 태어난 개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에 태어난 개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가을, 겨울이지. 겨울에 차가운 동토와 같아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한 면이 많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소유자다. 그지? 봄을 기다리고 있잖아. 축에서 인으로. 자, 소축자가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본연의 할 일을 이미 끝내고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에 비유돼. 풀은 아니죠. 가을, 겨울에 풀은 없지. 일단 뭐 소에 비유되고 여유롭지만 항상 바쁜 봄, 여름에 태어난 소라면 늘 분주하고 일복이 많은 환경을 이룬다. 그러니까 소띠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아이고 당신 참 조용하게 고생 안 하겠네요 이런 얘기고, 소가 이제 봄, 여름에 태어나고 와 딱 고생하겠네 막 이런 얘기라. 고생 많이 하겠네. 시에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태어나고 낮에 태어나면 더 고생하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띠 동물을 어느 계절에 몇 시에 태어났는가 그걸 봐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력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축시라서 다행이지. 네, 축시라서 다행이지. 조금 덜 바쁘. 네, 들어봐. 상관없어. 일주 축 깔고 있어도 뭐 여름에 사는 게 무상이야. 그건 아니고 띠로 보니까 근본은 띠로 보고. 그리고 대운도 이제 엮어서 봐야 돼. 대운에서 만약에 이제 소띠가 봄에 여름에 할 일 많이 태어났는데 시간도 뭐 예를 들어 오전 오후에 태어났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대운에서 실은 막 자축 겨울이 와붙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한가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고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니까.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대운에 있지. 대운이 계절이라니까. 결국 그걸 보면 돼. 그래서 항상 그 대운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딱 먼저 봐야 되니까. 대운에서는. 그래 판단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음양 오행의 심리학 작용이죠.